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빅데이터 스페셜리스트 SA로 일하고 있는 정세웅입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위한 단 하나의 저장소 데이터 레이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네, 이 세션이 종료되고 나서는 행운권 추첨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행운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잘 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에는 익숙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레이크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어떤 컨셉을 의미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 이게 어떤 여러분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의 구축과 활용에 아마존 S3와 글루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위한 단 하나의 저장소라는 용어를 처음 저희 타이틀로 쓰려고 할 때 내부에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매우 잘하시는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용어를 제가 S3에 써도 될까요? 네, 그분께 이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용어를 써도 된다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S3가 갖는 이제 의미가 되게 큽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빅데이터에서 S3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이제 세션을 통해서 잘 보시고 많은 생각들을 아이디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여러분의 조직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데이터 레이크가 어떻게 잘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AWS의 애널리틱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했을 때 어떤 장점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구성하기 위해서 S3와 글루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가이드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가 지난 몇 년간 많은 조직들에게 큰 화두였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조직에서 빅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함에 있어서도 실제로 많은 조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데이터의 사일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조직들이 어떤 파일 서버의 다양한 로그라던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던가 또는 하드 클러스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저장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또는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는 문제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거나 준비하는 작업에 너무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80% 정도의 리소스나 시간이 데이터를 준비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데 든다고 합니다. 이런 80%의 시간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의 어떤 생산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 기존 프로세스나 관행이 장벽이 됩니다. 기존의 프로세스가 왜 분석의 장벽이 되느냐인데요, 실제로 하나의 기업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고 그런 서비스들이 각각의 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생기는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부서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내가 가져다 쓰기 위해 몇 단계의 결제를 거치거나 또는 몇 주간의 시간이 거쳐서 겨우겨우 샘플 데이터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이 데이터가 한꺼번에 모여만 있으면, 내가 데이터를 쓸 수만 있으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어떤 팀에게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까요? 네, 이제는 빅데이터가 단지 용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워낙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분석에 활용하고 있고, 이런 분석에 활용하는 데이터가 로그성 데이터일 수도 있고 IoT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또는 소셜에서 들어오는 텍스트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쓸모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데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저장되거나 제대로 가공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다 버려지는 데이터죠. 그 버려지는 데이터를 다크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다크 데이터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인가 대단히 큰 이슈고요. 실제 데이터가 잘 쌓여 있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워낙 다양해졌습니다. 이전에 BI나 어떤 그런 차트를 그리고 이런 BI 팀만이 이제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부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내부 고객들이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니즈를 주게 되는데, 이런 니즈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데이터가 중복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원본 데이터를 관리할 것인가,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데이터 소비자처럼 많은 툴로서 이런 데이터를 접근하고자 하는데요. 그럴 때 뭐 API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겠고, 주피터나 제플린 또는 R 같은 다양한 노트북, 다양한 툴들로 데이터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조직 내에서 보면 SQL에 대단히 익숙하신 그런 분석가, 개발자들이 있을 거고, 파이썬이나 R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 너무나 다양한 요구가 있고요. 그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 요구에 맞춰서 모든 걸 다 구현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있을까요? 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레이크라는 얘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여러 번 반복드리겠지만, 이 데이터 레이크라는 접근법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무슨 대단한 거창한 솔루션이 아니라 하나의 접근법, 하나의 생각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접근일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춰서 스키마를 미리 정의하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다시 그런 데이터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해 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리포트를 뽑거나 SQL로 어떤 에드 분석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오랫동안 도입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요구사항들이 자꾸 변한다던가 데이터가 계속해서 증가했을 때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규모의 선투자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좀 더 확장된 형태의 분석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규모나 복잡성이 크게 커지고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들을 모두 저장하고, 특히나 하드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어떤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에 이런 방식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아키텍처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스템 구성을 한다던가 관리한다던가 하는데 많은 리소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의 사일로 문제라던가 데이터 처리의 문제, 원본 데이터의 관리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미 앞쪽에 많은 세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AWS는 좀 더 단순하고 유연한 구조의 데이터 레이크를 제안합니다. 너무 단순하죠. 네.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단일화된 저장소인 S3에 저장이 되는 거, 그 자체로 데이터 레이크가 시작이 됩니다. 다양한 수집 도구를 통해 데이터가 S3에 저장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글루를 통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이 됩니다. 분석을 위해서 준비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여러 가지 분석 툴이나 머신러닝을 위한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S3에 저장된 데이터가 표준 SQL로 에드 쿼리를 날릴 수도 있고, 스파크 환경에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분석 쿼리를 날릴 수도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ML이나 딥러닝 이런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S3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 자체, 모든 분석 툴, 모든 데이터 유입 수집을 위한 툴들이 S3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구조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데이터 레이크가 갖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 곳의 데이터가 분산돼서 생기는 문제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고, 이런 데이터가 원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RDB에서 정합성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분석 플랫폼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데이터 레이크는 하나의 중앙된 저장소의 모든 소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빠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야 됩니다. 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로그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형식으로 저장될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에 그 데이터들을 다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S3에 저장하는 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유형의 데이터가 실제 저장이 되고 사용하는 시점에 그 스키마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사용 시점에 스키마를 정의한다. 네, 스키마 온 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점에는 수집에만 집중을 하고 실제 사용하는 단계에 그 데이터를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특정 장소에 저장하기만 하면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무슨 기능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AWS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가 S3에 저장된 데이터에 어떤 스키마가 있는지를 자동적으로 찾아서 여러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생성된 스키마를 통해서 SQL 쿼리를 날린다던가 다양한 스팍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주 높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하나의 툴로 분석의 과정이 모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분석가들은 R 코드라던가 스파크, 파이썬 코드가 훨씬 익숙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스파크 환경에서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죠. 실제 BI 팀에서는 BI 툴로 데이터를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접근을 위해 하나의 뷰가 필요할 거고 그게 바로 데이터 카탈로그가 됩니다. 뒤쪽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적인 측면인데요. 실제 데이터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지나 그런 어떤 서버를 증설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AWS 환경에서 S3를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신다면 더 이상 스토리지 부족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도 데이터 저장 공간이나 컴퓨팅 리소스를 둘 다 증설함으로써 컴퓨팅 리소스가 남아도는 그런 환경도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WS에서는 컴퓨팅하고 스토리지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필요한 리소스만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의 하나의 컴포넌트인데요. 이런 중요한 컴포넌트로 데이터 레이크가 구성이 됩니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수집과 저장 레이어가 있고 이 수집과 저장 레이어를 통해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IoT 데이터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등을 모두 저장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준비하고 변환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프로세스 여기에서 이제 글루가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처리와 분석이 가능한 EMR이라든가 DW, 레드시프트라는 영역이 될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이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UI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안정성과 보안 기능이 아주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AWS의 애널리틱 서비스에는 여러분이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3가 단일된 저장소가 되고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분석, 시각화에 따라서 필요한 구성이 모두 가능합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키네시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온프레미스에 여러분의 데이터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식의 접속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운영 중인 DBMS에서도 데이터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는 단 하나의 저장소인 아마존 S3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요. 이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AWS 글루가 자동적으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변환하고 정제하는 작업 또한 글루의 ETL 기능을 통해서 서버리스 환경에서 잘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된 데이터와 단일된 이제 뷰가 만들어지면 레드시프트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어떤 복잡한 쿼리를 날리거나 EMR이라는 하드 플랫폼에서 비정형 데이터 처리, 에두 쿼리를 위해서 아테나, 그리고 퀵사이트에서 시각화, 그리고 머신러닝 플랫폼인 세이지메이커에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실제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런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자유롭게 빌딩 블록처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쪽에서 수집 단계가 어떤 솔루션을 쓸지, 저장 단계는 조금 심플합니다. 네, 분석 단계에 어떤 툴들을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데이터 레이크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오늘 주된 내용은 데이터 레이크 구성에서 S3와 글루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쉽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S3와 AWS 글루. 네, 데이터 레이크 구성을 위해서 S3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상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높은 내구성과 확장성입니다. 사실 거의 무제한의 용량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는 내구성 99.99999999%의 내구성으로 데이터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유실하거나 장애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커지거나 분석 엔진의 어떤 작업이 커지면 그에 비례해서 처리 성능 또한 같이 향상이 됩니다. 데이터 저장에서 매우 중요한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기능 같은 경우는 모든 AWS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S3에서는 다양한 암호화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S3에는 수 메가부터 수 테라바이트 규모의 객체까지도 저장이 가능하고 각 객체 단위로 버전 관리와 접근 제어 등이 가능합니다. 결국 S3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규모의 데이터라도 가장 빠르게 저장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S3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데이터 저장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데이터로 어떤 인사이트를 찾을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성능의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이제 레벨의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EMR 하드 플랫폼에서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 로컬 스토리지를 통해서 HDFS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걸 S3를 통해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S3 입장에서는 자주 억세스하지 않는 파일들은 인프리퀀트 억세스 레벨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카이빙인 글래시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낮은 가격에 이제 글래시어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더 이상 이제 스토리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좀 시간이 지난 데이터들을 삭제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실 때 좀 실질적인 고민 하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S3에 저장한다고 하니까 그냥 한 버켓, 한 폴더에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놓고 이거 어떻게 분석하지 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3단계 티어 설계는 실질적으로 S3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 하는 조직들에서 나온 노하우들을 좀 정리한 건데요. 세 가지 티어로 데이터들을 조금 가공을 해서 다르게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티어 1, 티어 2, 티어 3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티어 3에서 대부분의 분석 툴들이 붙죠. 첫 번째 티어 1은 원본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일단 원본을 저장하는 게 중요한 레이어입니다. 최소한의 이제 뭐 변환 작업이라던가 최소한의 축소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원본을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빨리 수집하고 제대로 저장하는 게 중요하죠. 원본 데이터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루가 지나면 또는 일주일이 지나면 인프리퀀트 억세스로 또는 아카이빙하고 이런 방식으로 라이프 사이클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설정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레이크 레이어는 분석을 위해 최적화된 레이어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케이나 ORC 같은 컬럼 타입의 압축 파일을 사용하시면 매우 높은 성능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치 오픈소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하이브라든가 프레스토, 스팍에서는 이 파케이와 ORC 같은 파일에서 매우 높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티션 정책에 따라서 파일들을 나눠 놓습니다. 여기는 다른 스토리지 레이어와 뭐 조인을 통해서 분석에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놓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3단계를 보여드렸지만 2단계에서 이런 툴들의 연동을 할 수 있고요. 3단계는 이제 뭐 좀 더 특별한 목적으로 도메인에 맞게 또는 특정 권한에 맞게
이런 데이터 마트 형태로 분리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S3에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됩니다. 네,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이제 어떤 작업이 필요하죠? S3에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요? 네, S3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변환 작업을 하던, 분석을 하던, 이동을 하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AWS 글루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와 ETL 작업을 수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AWS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탐색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생성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다크 데이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버킷에 S3 특정 버킷에 데이터를 쌓기만 했는데 AWS의 글루의 크롤러를 돌리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스키마를 자동적으로 생성해 줍니다. 여러분이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크롤러가 돌아서 데이터를 수출하고 스키마 정보와 파티션 정보, 심지어 컬럼 레벨의 통계 정보까지 메타데이터로 생성해 가지고 카탈로그에 저장합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 쿼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활용됩니다. 이때 데이터 소스로 지정할 수 있는 건 현재는 RDS, 레드시프트, S3 그리고 ODBC와 JDBC로 붙을 수 있는 스토어 영역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를 위한 중앙 집중 관리되는 하나의 단일된 뷰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면 일종의 스키마 명세하고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AWS의 다양한 분석 서비스, 그러니까 EMR이든 레드시프트든 아테나 모두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동일한 레벨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 데이터 카탈로그를 잘 관리하면 이를 통해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 카탈로그의 모습입니다. 테이블 속성에는 테이블의 위치나 테이블 파일 네임 그리고 파일 유형 등이 나타나 있고요. 실제 테이블의 로우수라던가 테이블의 크기 같은 테이블 분포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컬럼명, 데이터 타입 그리고 구조화된 컬럼들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스키마 구조를 파악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직접 고칠 수정도 가능합니다. 소스로 지원되는 파일 유형은 거의 모든 텍스트 유형의 파일이 다 지원이 됩니다. 파케이, ORC, 에이브로, 제이슨, CSV, TSV 그리고 뭐 잘 알려져 있는 아파치 로그 같은 그런 형태의 파일들도 크롤러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S3에 있는 데이터의 어떤 스키마를 가지고 카탈로그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잘 지원되는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는 파티션 기능입니다. S3 안에 날짜별 연, 월, 일로 파티션이 되어 있으면 실제 스키마를 정보를 생성할 때 연, 월, 일을 파티션 키로 추가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스키마 변경을 탐지하고 버전 관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관리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변화하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입니다. 변화되는 스키마가 이후에 많은 작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글루의 크롤러를 돌리게 되면 다음처럼 추가된 컬럼이 생기는 경우 새로운 버전으로 두 개의 버전을 알려줍니다. 어떤 버전을 내가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버전 관리를 통해서 항상성, 최신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 카탈로그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이렇게 S3 위에 하나의 데이터 카탈로그 영역이 생깁니다. 이 카탈로그 영역은 점점 많은 스토리지 또는 많은 데이터 저장 서비스들 영역으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 영역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S3에 있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카탈로그 정보가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검색이 매우 용이해집니다. 네,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제공되고요. 단일된 뷰인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아세나나 하둡 EMR 그리고 웨어하우스인 레드시프트에서 자유롭게 쿼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L에 이 소스로서 글루에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손쉽게
앞에서 만들어진 카탈로그를 통해서 다른 쪽의 스토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변환하는 작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빠르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S3 그 많은 버켓에 그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유형의 이런 테이블이 있는지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테이블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컬럼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실제 원하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뷰 데이터를, 이거 이제 글루의 화면인데요. 뷰 데이터를 누르면 내부적으로 아테나를 호출해서 바로 그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아테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글루 카탈로그를 내부에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한번 이렇게 누르는 메뉴가 있었는데요. 그 카탈로그를 사용한다고 승인하는 순간 내부적으로 동일한 카탈로그로 아테나에서 쿼리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글루를 활용해서 이제 간단한 분석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가능한데요. S3에 이제 필요한 파일을 넣습니다. 네, CSV 파일일 수도 있고 제이슨일 수도 있고 글루 크롤러를 돌리고 그러면은 카탈로그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일들을 가지고 다양한 분석 툴에서 동일한 뷰로 쿼리를 날리고 조인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로컬에 가지고 있는 CSV 서버에 가지고 있는 CSV 파일을 올려서 아테나에서 쿼리하는데 드는 시간은 5분 내외로 정말 충분히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점심때 이후에 혹시 30분 만에 만드는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세션 혹시 들으셨나요? 혹시 들으신 분 있으면 네, 정말 많으시네요. 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세션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잘 시연도 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글루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를 구성하는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가능하고요. 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세션을 놓치셨다면 저희 서밋 이후에 동영상이 이제 공개될 텐데요. 그 동영상과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실습 URL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죠. 네, 복잡한 구조를 실제 30분 만에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보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글루가 여러분의 데이터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서버리스 환경에서 데이터의 변환과 변경 작업을 할 수 있는 ETL 서비스입니다. 글루 ETL은 아파치 스팍 기반의 서버리스 서비스로 이 콘솔에서 클릭 몇 번으로 ETL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코드는 파이스팍과 스칼라 형태로 지원하고요.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여러분의 코드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들을 스케줄링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정을 등록하거나 이벤트 기반으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실제 화면을 보면 지금 이제 콘솔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아직은 약간은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의 소스 테이블이 있고요. 몇몇 쓸데없는 컬럼들을 제거해서 타겟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식의 매핑을 수정하거나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소스를 변경을 하면 다음처럼 전체 워크플로우가 나타나고 실제 그거를 파이스팍 코드로 보여줍니다. 이대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이 코드를 바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노트북 서비스가 있다면 대부 엔드포인트를 생성해서 직접 테스트나 코딩까지도 가능합니다. 몇 가지 유용한 기능 중에 북마크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변경되고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일 단위로 증가하는 로그나 시간 단위로 증가하는 로그에 대해서 앞쪽까지 진행된 이후의 데이터부터 작업할 수 있도록 북마크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내가 언제든지 그거를 끄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잡의 스케줄링은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여러 작업을 관리하거나 작업 간의 의존성을 관리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아파치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 관리의 서비스들을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글루에서는 이 작업을 스케줄 기반, 특정 시간이나 일 단위의 스케줄 기반 또는 잡이 종료했거나 실패했거나 중단한 어떤 이벤트 기반으로 작업 스케줄 관리가 가능합니다. 위쪽에서 보시면은 이벤트 기반으로 빠르게 변경되는 어떤 잡들과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잡들을 다시 조합을 해서 다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잡 스케줄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의 이제 실제 실행 결과와 로그 등은 AWS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글루에서의 모든 ETL 작업은 서버리스 환경에서 수행됩니다. 필요한 작업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인프라가 확장되고 그 시간만큼 과금이 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요청하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원풀에서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여러분에게 할당을 합니다. 그 작업이 크면 더 많은 리소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업의 크기나 어떤 복잡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 타임이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리소스가 확장이 되는 거고요. 서버리스의 어떤 장점대로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동안은 더 이상 과금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글루의 이제 ETL 기능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의 ETL 작업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활용 패턴을 보여줄 텐데요. 클릭 스트림이 S3에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클릭 스트림과 운영 중인 RDS에서 데이터를 뭔가 조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레드시프트로 적재하고 싶어 합니다. 이 글루가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상당히 난감할 수 있는데요. 이 글루의 ETL 작업이 이러한 여러 간의 소스들, 데이터 소스들 간의 데이터를 묶고 데이터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실제 로딩하는 작업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ETL 작업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요. 또한 데이터 소스 간에 데이터를 이동해야 되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S3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소스 데이터들을 다양한 소스 데이터로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 사이에 뭐 잡을 생성해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레드시프트, S3, 그리고 RDS, 그리고 조만간 다이나모DB도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작업들을 하나 생성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스토어에 대한 접속 정보만 알고 계시면 실제로 몇 분 이내에 콘솔에서 클릭만 하셔서 이런 작업들을 다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활용 가능한 패턴은 데이터 레이크와 웨어하우스를 통합하는 흐름입니다. 이미 S3의 데이터 레이크를 가지고 있고 레드시프트의 DW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통합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듭니다. 앞단에서 레드시프트에 대한 카탈로그를 만들고 S3에 대한 카탈로그를 만드는 게 아니죠. 이 모드를 통합할 수 있는 형태의 카탈로그를 만들고 뒤쪽의 분석 레이어에서 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더 이상 레드시프트에 있는 데이터만 활용하고 S3에 있는 데이터만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일종의 앞에서 말씀드린 S3의 티어라는 개념으로 이게 세컨 티어라고 한번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거나 이제 오늘 이 세션 이후로 이제 가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팁, 가이드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S3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었을 때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큰 향상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네. 첫 번째는 작은 파일의 통합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수K 미만의 파일들을 아주 하나의 버켓에 가지고 있을 경우 그 파일들을 통합하는 것만으로 다이나믹한 성능 향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통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시간 데이터 앵깅은 키네시스, 파이오스 아니면 EMR의 하이브나 스파크 또는 AWS 글루의 잡을 통해서 이런 파일들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권장되는 사이즈는 파일당 512메가에서 1기가 정도가 권장되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파일을 통합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S3 셀렉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지난 리인벤트 때 이제 발표됐던 기능인데요. 한국 리전에서도 지난주부터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S3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간단한 셀렉트 문을 실행시키고 그 셀렉트 문에서 필터링된 데이터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대 400%까지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테스트 결과가 나왔고요. 상당히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케이나 ORC 같은 컬럼 포맷 타입의 파일인데요. 이렇게 컬럼 포맷 타입으로 파일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아테나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배 정도의 쿼리 성능 향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복잡한 연산 쿼리라던가 컬럼 포맷에 맞지 않는 일부 쿼리들은 성능 향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이미 압축을 통해서
데이터 스토리지를 절약하고 그 네트워크를 아꼈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레이크 성능 향상 팁의 몇 가지, 이제 버켓을 파티션하는 부분입니다. 버켓을 파티션하기 위해 이런 코드들을 스팍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건 글루에서 쓸 수 있는 코드인데요. 여기 있는 키 컬럼으로 버킷을 파티션하고 바로 파케이로 변환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 줄 코드로 가능합니다.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정렬 키를 넣어서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S3 버켓이 이제 초당 100건 이상의 과도한 이제 인풋이 있는 경우 16진수 프리픽스를 붙여서 좀 더 성능이 저하되는 걸 막을 수 있는 팁도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구성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 데이터 이런 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실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데이터 레이크 팀이 뭔가 엔지니어링을 해서 분석가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런 접근에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 팀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네, 분석가와 사이언티스트들의 요구를 다 받아서 다시 앞쪽에 데이터 소스를 주는 쪽에 가서 데이터를 끌어옵니다. 대단히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실제로 잘 동작하는 구조고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다양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데이터 레이크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배치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시간 단위, 일 단위로 모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고요. 주로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EMR 같은 하드 플랫폼이 활용되고 결과물들이 BI에서 활용이 되겠죠.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입니다. 실시간으로 활용되는 데이터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키네시스나 저희 스팍 스트리밍 또는 스톰 또는 엘라스틱 서치 같은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S3는 이 데이터의 어떤 저장소로 뒤에서 활용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AI 머신러닝의 소스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도 제대로 된 데이터 없이 AI 머신러닝 할 수 없습니다. S3에 잘 쌓인 데이터가 좋은 모델을 만드는 기본이 되고요. 우리 AWS의 다양한 AI 머신러닝 서비스들은 S3를 기본 데이터 소스로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비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쿼리한다던가, 아카이빙된 데이터와 지금 들어온 데이터를 조합한다던가, 웨어하우스의 확장, 로그의 분석,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전체 구성은 보시면 S3가 기반이 되고 글루로 베이스를 만들고 다양한 툴들로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데이터 레이크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오전 세션 30분 만에 만드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데이터 레이크는 거창한 솔루션이나 아키텍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사용 가능한 서버리스 서비스들, S3에 데이터를 넣는 것만으로 바로 시작이고요. 여기에서 아테나로 쿼리를 하는 순간 벌써 저희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간단해서 이상하다고요? 네, 이상하다면 이 동영상 제 오늘 발표를 꼭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을 설득시키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레이크는 여러분 조직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제 향후 겪게 될 빅데이터 이슈에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접근입니다. 잘못 시작하면 정말 고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S3에 데이터를 넣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다양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링크를 넣었습니다. 링크는 좀 작은데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로 따라하시거나 컨셉을 잡는데 매우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아래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인데 한번 보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앱과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에게 피드백 주시면 그런 주제들을 모아서 다음 또 다른 행사 때는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